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의 주제는 한 사람과 다수입니다. 이것 좀 뜨악하시죠? 네. 내 자아인식, 이게 이제 자아 정체성인데요. 얘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나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를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나가 동시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인식에는 한 사람만 생각하는 한 사람의 나와 다수를 생각하는 다수의 나가 공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비중으로. 네. 다수의 나라는 것은 한 사회의 다수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한 사람의 나와 한 사람의 나와 다수의 나가 내 속에 공존하는 거죠. 다수의 나도 어렸을 때는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당연히 없고요. 갓난아기 때는 나만 보든지 아니면은 내 가족만 보게 되죠. 엄마 아빠만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유아원 유치원을 가고 청소년이 되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때부터 다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수에 대해서 다수를 만나고 다수를 듣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 자아인식 속에서 다수의 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청소년기 때는 다수의 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은 다수의 나가 더 커지죠.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고령자가 되면은 다수의 나가 상당히 더 크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나와 다수의 나를 남녀별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남자가 다수의 나가 더 큽니다. 네, 남자들은 다수를 더 많이 내 정체성에 갖고 있죠. 반면에 여성들은 한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나의 비중이 더 크게 되는 거죠. 혹시 또 동서양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나의 나와 남의 나를 비교했을 때 동서양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다수의 나가 훨씬 큽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한 사람의 나가 상당히 크죠. 네. 자, 한국 사람들이 이 다수의 나가 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일 큰 예는 여러분들도 그 감동, 감격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응원. 네,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네, 그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참석한 사람도 어마어마했고. 네. 이게 이제 다수의 나가 나한테 그 참석한 모든 사람한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다수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함으로써 그게 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또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럼 어느 음식점을 갑니까? 뭐 물론 이제 미리 듣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나가다가 음식점 보면은요, 사람이 많은 데를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서 먹는 음식을 더 맛있게 느껴요. 네, 참 희한한 일이죠. 사실 음식을 보면은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이제 다수의 나가 나한테 크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여름에 여름 휴가 가죠? 근데 다들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그런데 꼭 그 시간에 가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요즘은 이제 한 사람의 나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뭐 서비스도 엉망이고 뭐 교통도 막히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좋아합니다. 네, 그게 이제 다수의 나가 내 자아의 큰 부분이라는 그 증거거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옷을 고르러 옷가게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점원이 우리한테 뭐라고 권고를 하나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것이 제일 많이 나가요입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나가요. 뭐 이 옷이 당신한테 맞아요 하면은 한 사람이 나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제일 많이 나가는 옷을 제일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다수의 나한테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또는 우리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대세야. 이것이 트렌드야. 네,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다수의 나가 나한테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다수거든요. 근데 다수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네. 또는 다 하는데 너만 안 해. 이것도 다수입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우리 그 언어 중에서 흔히 사용을 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그 검색할 때 이 조회순 아세요? 조회순. 또는 검색 순이라는 게 있죠. 네. 어떤 뭐 그 검색에 1위가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누릅니다. 그러니까 남이 다수가 하는 걸 내가 또 누르거든요. 네. 이게 또 대표적인 다수의 나가 우리한테 크게 들어와 있다는 또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수의 나가 이렇게 우리한테 큰 이 비중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잘 살펴보세요. 이 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한 개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네, 대개 다 다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자를 한번 볼까요? 교육자가 한 개인을 거의 상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선생님 예를 들어보세요. 한 학급, 네, 담임 선생님이면은 뭐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다수를 생각해요.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주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수를 기본으로 한 개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종교를 한번 볼까요? 종교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다수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네, 신부님이 미사를 하잖아요. 역시 다수를 앞에 두고 설교를 미사를 하죠. 네, 그러니까 다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뭐 보나마나 할 것도 없죠. 네, 뭐 전 국민 다수를 다수를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 여기 대표적이죠. 정치와 언론은 뭐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다수입니다. 물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 사람의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다 다수를 근본으로 한다는 거죠. 뭐 더 큰 예라고 할까요? 더 큰 예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 한 사람 상대해서 만드는 물건이 없죠.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절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수지요. 네, 어떤 물품도 다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수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의 그 슈퍼마켓, 여기도 이게 한 사람 상대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급적 다수를 생각을 하고 다수가 오기를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온통 생각조차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SNS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SNS도 우리가 이제 채팅하면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우리가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과 한 사람에 대하죠. 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새 잘 보세요. 그거를 옆에서 관찰하게 만듭니다. 다시 다수가 되는 거죠. 좋아요를 누르게 해요. 다시 다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조 자체가요,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늘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의 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건 어떨까요? 신자유주의 비판. 아마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는 뭐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수의 나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근본을 보면요, 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거든요. 네. 그런데 다수의 나의 봐서는 당연히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여기에 또 다수가 됩니다. 또는 사회주의, 이것도 이제 근본은 다수를 위하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경쟁 사회, 이것도 다수죠. 네. 우리 이제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것도 다수죠. 그래서 다수에 나가요, 우리의 마음, 정서에 아주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굉장히 드뭅니다. 저 같은 의사, 네, 저는 지금 이제 36년째 의사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다수도 생각을 하긴 하죠. 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다수가 보는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한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사람이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동영상을 봐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그게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개인 교사 한 사람이겠죠. 개인 코치 한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마더 테레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나중에 이런 시를 쓰셨다 그래요. 그게 어떤 제목이냐면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네, 이런 시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자기가 그렇게 약자와 뭐 힘든 분들을 돌본 숫자가 42,000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42,000명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봤냐면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돌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42,000명을 동시에 생각하고 이 42,000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면 또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게 한 사람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뭐 다수, 그러니까 좋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더 나은 세상 만들기, 더 좋은 사회 만들기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이게 한 사람의 나와 다수의 나가 균형을 이룰 때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 다수의 나가 한 사람의 나를 압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한 사람은 실종이 되고, 네, 다수에 파묻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다수의 한 사람이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개인의 이 능력과 창조성이 점점 위축이 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를 다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요,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비효율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다수가 따라야 되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나 이렇게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용 효과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고요.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고 시간도 더 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험이라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고가 더 많이 나요. 네, 내가 보험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보험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점점 부주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시스템이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닥터 유가 이 한 사람의 나와 다수의 나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같이, 함께, 그리고 또 혼자입니다. 가치는 뭐냐면은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수가. 네, 그러면은 함께는 뭐냐?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도 함께 하는 거죠. 네, 혼자는 뭘까요? 혼자는 다수와는 관계없이 나 혼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느 것이 맞다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같이, 어떤 때는 함께, 어떤 때는 혼자,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같이, 함께, 혼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